짜증나. 74쪽.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처음 하는 것처럼이 아니고 잘렸어요. 마이크 이상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설명했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했어. 이제 다 썼으니까 그냥 설명을 하면 되겠죠. 네.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는 첫 번째로 뭐가 있다?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일반적으로 교과서적 정의는 임기온도 미만, 즉 일정 온도, 평상시에는 도체예요. 도체인데 임기온도 미만에서 전기저항이 얼마? 0이 되어버린다라는 형태로만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자료를 조사해보면 마이스너 효과라는 거는 자석 위에 올려놓고 얘를 온도를 낮추면 임기온도 아래가 되면 얘가 강력한 반자성체처럼 그 자석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초전도체의 특성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정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평상시에는 뭐다? 도체인데 어떤 특정 임기온도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전기저항이 0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저항이 0인 거는 어디에 쓰면 좋으냐? 발전소에서 우리 집 가정까지 오는 송전선의 재질로 쓰면은 끝장나겠죠? 그렇죠. 전력 손실이 없어요. 2학기 되면 전력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력 손실이 전혀 없어요. 됐니?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 왜 안 돼? 75쪽에 잠깐 볼까요? 75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1980년대 후반에는 끓는 점이 77K인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초전도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77 켈빈은 77에서 마이너스 273을 빼봐. 얼마 나와? 190. 재밌습니다. 뭐라 하노? 야, 이 또라이 새끼들아. 77에서 273을 빼보라고. 마이너스 196. 예, 그게 섭씨 온도예요. 마이너스 196도라는 온도를 만들어내는데 드는 에너지 소비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임기온도가 가급적이면 어떨수록 좋다. 낮으면 좋은 게 아니고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됐니? 그래서 최근에 내가 이걸 기억이 잘 나가고 있다. 그래. CU3O7인가? 나중에 한번 찾아봐. 화학식이에요. Y 원소교 처음 봤죠? 자 이름이 뭐예요? 이머늄인데. 이트륨, 나트륨 대신에 이트륨. 알았어요? 이터듐이라는 놈도 있어요. 그거하고는 달라. 알았어? 이런 게 있어. 나도 몰랐어. 예전에 나도 그 물리 공부하다 보니까 Y가 있길래 뭐지? 성형세트인가? 뭐 이러고. 얘가 90K 정도 됩니다. 얼마? 그럼 90에서 273 빼면 얼마 나와? 그렇죠. 현 기술상 가장 높은 온도가 마이너스 183도예요. 그럼 어디까지 정도만 올려주면 될까? 0 정도. 영하 몇 도 정도까지만 되면 될까? 임기온도가. 30도. 그렇죠. 마이너스 한 30도 정도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알래스카에 세우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 거기서 세워가지고 전기를 축전지 같은 데다가 저장할 때까지만이라도 전력 손실이 없으면 좋잖아요. 조금이라도. 발전기 한 번 돌려가지고 다른 데서는 3번 돌려서 꽉꽉 채울 수 있는 배터리를 한 번만 채워도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따로 냉각장치 없이.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값싼 냉각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어떤 비용
또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냉각 기술 저는 과학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얻는 게 하나 있으면 뭐? 그렇죠. 그만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어딘가는 어떻게 된다? 온도가 뜨거워지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 틀잖아요. 에어컨을 모든 아파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쫙 틀으면 틀 수밖에 없잖아. 사실은 창문 열고 버티고 싶어. 열었더니 어떻게 돼? 왜 더워? 더 더운 것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 와, 그러면서 실외기가 엄청난 양의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계속 가열이 되니까 벽에 붙어 있잖아. 아파트 벽에.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를 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어컨을 통해서 1도 떨어뜨리는 동안 바깥의 온도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당연히 초전도체만 바라고 전기저항 여인 것만 바라고 냉각장치를 개발해 보겠다? 저는 제 생각에 주변에 어떤 이 에너지 흐름과 고립된 상태에서 냉각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 솔직히 얘는 0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내려갔으면 조금 손실이 조금 생기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쓰는 저항보다는 작네 이래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저항으로 할 만큼 해보면은 그거는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야. 확 낮춰야 되니까. 남극이 한 50도 됩니다. 영하 50도. 근데 남극에 가서 살래?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한 게 뭘까요? 이건 이렇게 돼요. 띄우는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거예요. 자기부상 열차라는 게 철로에서 기차 바퀴가 붕 뜨면 어떻게 돼? 마찰이 없죠. 근데 주의해라. 출발할 때부터 붕 뜨나? 출발할 때 붕 뜨면요 못 갑니다. 추진력이. 그럼 뒤에 로켓 엔진을 달고 가야 돼요. 왜? 작용 반작용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마찰력으로 가는 거예요. 너가 자동차에 마찰력이 없으면은 자동차 달릴 수 있나 없나? 제자리에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력으로 출발, 그래서 가속해가지고 일정 속도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붕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찰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추진력이 더 이상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무슨 운동한다? 어떤 최고 속도에서 등속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KTX가 사실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를 적용하고 싶은 기차예요. 확실하게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자기부상 열차가 되려면 뭐가 제일 최우선시 돼야 될까? 철로가 가급적이면 곡선 코스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은 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가도 어디를 통과해요? 서울, 대전, 부산 이래 되잖아요. 한번 꺾죠 이미.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뭐 이미 띄우는 순간 도착해야 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무슨 기술이 좀 더 좋을까? 나온 김에 요즘 차기부상 열차 이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구현해낼 만한데 신기술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면서 별로 이렇게 좀 뒤로 밀려나는 스타일이에요. 하이퍼루프라는 기술 본 적 있습니까? 그건 너거 시대 때는 분명히 좀 뭔가 어쨌든 한번 구현은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캡슐 타는 거예요. 캡슐. 네. 에반게리온 봤나? 킹스맨에 나오죠. 예, 그런 형태. 뭐 탔더니 막 슉 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원리가 뭐냐면 마찰을 줄이면서 걔는 자기 부상은 아니에요. 마이스는 아니고 진공청소기 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이쪽에 삽입했잖아. 피스톤 타가지고 삽입하고 난 다음에 이쪽 공기를 저쪽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공기를 쭉 쫙 빼쁘면 기압 차이에서 얘가 쭉 밀려간다는 거죠. 이쪽에서부터 공기가 밀려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마찰을 최소화하고 딱 크기에 맞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미칠 듯한 속도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좀 더 구현이 될 만한 그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각종 정말 그 뭐죠? 특이한 형태의 뭔가가 발전을 했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쪽으로 역할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쪽에 대해서 많이 구현을 하고 있죠. 바로 뭐냐면 놀이기구입니다. 놀이기구 만드는 사람들이 보면 역학의 천재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동력을 어디까지만 주고 어디에서 끊어도 얘가 뭐 날아가지 않는다라든가 최고 높이에서 떨어져도 뭐 상관이 없다라든가 이런 기술이 있죠. 예. 그런 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볼 땐 그건 좀 구현 가능성이 상당히 빨리 될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냐? 내가 늙어서 그런가? 뭐 그게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이라고 하죠.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만에 가서 좋은 게 뭐가 있는데? 시간을 딱 일주일 볼 수 있어. 점심시간에 서울 만나서. 맛집을 빨리 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서울 부산이면 의미가 있어지는 게 최소거리라고 하면 서울 대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탈라고 한번 아마 초창기에는 분명히 졸라 비싸지 않겠습니까? 한 번 타는데 한 15만 원 이지랄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적정 가격으로 보자면 세금에서 충당하고 하면 적정 가격이 15만 원이라고 보면 돼. 뮤지컬 한 편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R석에서. 그래서 타면 또 초반에는요 누구 뒤질 때까지 타면 안 돼요. 알겠어요? 싫어. 언젠가 사고가 한번 나겠지. 갈 때 사고 한번 크게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싸지죠. 그때 가서 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안전도 챙기고 경제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우리 저 대구에 지상철 3호선 처음 섰을 때 그 무료로 처음에 타던 그 시즌에 아들내미하고 같이 탔는데 느낌이 쎄한 거야 이게. 약간 그러다가 정지 몇 번 됐죠. 중간에 섰는 적 몇 번 있어요. 예. 그래도 안 무너지는 거 보니까 일단 좀 이용은 하는데 불안불안하죠.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데? 자석은 대부분 무슨 성분이 대부분일까요? 철이에요, 철. 예, 철이 가장 세요. 이래 생각하면 돼요. 자석이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일반적 철은 확대했다고 합시다. 안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NS를 지닌 인자가 들어있어요. 됐니?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지멋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됐나? 그러다가 여기다 자석을 팍 갖다 대면 된다. 그 방향으로 일제히 쫙 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제히 서면 설수록 자석에 잘 달라 붙겠죠. 그럼 아까 전에 이게 자성이 작은 놈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배열이 쫙 안 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자성체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쫙 하고 놀리는 거예요. 됐니? 들어왔는 자기력선에 대해서. 됐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 중에 이제 자철석이라는 게 있어요. 원석. 예, 걔를 가지고 이제 자석을 만드는데 자철석이라고 하는 놈은 철 중에서도 이 배열의 순도가 어떻다? 유지하는 정도가 유지를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배열이 균일도가 아주 거의 100%에 가깝다 이런 거야. 됐니? 그거를 우리가 주로 자석으로 써요. 됐나?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여기다가 아까 반도체 만들듯이 이걸 도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도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이물질을 집어넣어. 누굴 집어넣느냐? 붕소를 집어넣어요. 뭐를? 대표적으로 붕소를 집어넣어요. 붕소가 몇 쪽이고? 13쪽이죠. 예, 붕소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외부 자기장을 쫙 주고 뺐을 때 그래도 한두 개는 흐트러질 거 아니야. 흐트러지는 정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디뮴 자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요걸 못 쓰니까 안 되네. 제일 좋은 표현 방법은 이거야. 졸라 세다는 거예요. 자석의 능력치가 거의 최대치로 끌어올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네오디뮴 자석 보면 힘을 그 자기력이 가해지는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내가 쭉 당기려고 하면 잘 안 뜯어져요 이게. 예, 옆으로 이제 제끼는 게 되죠. 그거는 힘의 방향이 나중에 할 거니까 이제 벡터 합으로 이제 해보면 그 힘이 약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걸로 하는 거지.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은 졸라 세다. 그럼 이거지. 자석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써먹느냐 하면 얘가 디스크에 많이 써요. 뭐에 쓴다고? 디스크가 하드가 돌아가는 소리가 왱 하고 나잖아. 맞아? 그게 자석하고 뭔 상관인데? 돌릴 수 있는 게 자석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바깥쪽에 얘가 둘러싸고 그럼 네오디뮴 자석으로 있으면 도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어차피 거기를 통과하고 있는 빛은 전기 신호는 일정하게 주어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돌면 더 많은 정보가 입력되고 출력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76, 77쪽에 여러 가지 신소재. 이 끝에까지 했는 것도 여러 가지 신소재 아이가? 그지? 이거 이제 탄소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두 개입니다. 뭐냐 하면 그래핀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튜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한 개 더 있어. 공 모양으로 생긴 거. 네, 플로렌이라는 게 있어요. 걔는 C60, 60일 거야 아마. 또 한동안 안 했더니 까먹어가지고. 그래핀은 말 그대로 판때기 모양. 뭐라고? 판때기 모양이에요. 나노튜브는 튜브 형태로 탄소를 배열시켜 놓은 겁니다. 됐어? 그러면 특성상 이런 게 있어요. 순수한 탄소로 구성된 물질이 뭐 있지? 석탄은 이물질 많죠. 일단 다이아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근데 개코나 그거는 어디에만? 실용성은 졸라 떨어져요. 뭐?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통 웬만하면 다이아몬드 가지고 다른 놈 갖다 대면 다른 놈이 다 짜게져요. 그래서 뭐 유리 세공 이런 거 할 때 유리 자르는 칼 있죠.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공업용 다이아몬드예요. 한번 쭉 당기면은 쭉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사실 실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와 졸라 반짝반짝 너무 예쁜 것 같아 이질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씨가 졸라 비싸요. 그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됐어? 몰라? 반지에 끼워가지고 다이아 반지 끼고 때리면은 위험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탄소로 되어 있는 게 흑연이에요. 흑연이 판상구조예요. 뭐라고? 그거를 나노 정도의 세계 정도까지 정밀하게 배열한 게 누구다? 그 흑연은 특이한 물질이죠. 순수 반도체예요. 그죠? 왜? 14종이니까. 그지? 그래서 흑연은 온도를 졸라 높이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통합니다. 엄청 고온에서. 됐어? 근데 그래핀이 이제 그런 그래핀이나 나노튜브도 어떤 성향이 있다? 전기를 조금 통합니다. 예. 전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핀은 또 이렇게 휘는 것도 가능해요. 됐니? 나노튜브는 조 상태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원형 상태에서 대나무 죽부인처럼 생겼잖아. 죽부인인데 이렇게 밟으면 빠개져? 그 힘이 약간 쌍방 아치 형태가 되면서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저 정밀도가 나노 수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걸로 좀 대내익이 좀 별로 안 좋은 이름이긴 한데 황우석이라고 알아요? 나중에 조사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원래 유전공학에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젓가락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너 배우는데 배아복제가 뭐냐면 사람, 그 줄기세포죠. 배아줄기세포라는 거의 개념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이거잖아.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났는데 그냥 알이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 팔 나오고 다리 나오고 구멍 2개 뚫려가 항문 나고 입 생기고 눈 생기고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그 정보가 어디 안에 있을 거다. 일단은 수정란에 있겠지. 그러면 정자 쪽에 좀 더 많을까 난자 쪽에 좀 더 많을까 연구해 보니까 난자 쪽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난자에서 난핵을 빼고 뭘 빼고 내 간세포를 때려박아 넣으면 얘가 커지면 뭐가 된다. 그렇죠. 간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한 원리예요. 이때 난자의 난핵만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뽑는데 뭔가 어떤 기술을 쓰느냐? 바늘을 하나 꽂아 넣어요. 난자 졸라 작잖아. 난자를 꿰뚫는 형태의 그 바늘이 있어요. 주사 바늘 같은 게. 그게 바로 저걸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저거를 기계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 손기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급 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황우석이라고 하면 때려봐. 알았어? 때려보라는 얘기는 검색을 해봐. 이 장문에 어떤 파일링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77쪽의 내용 되겠습니다. 됐나? 됐어요? 뭐? 이제 예, 청소하면 되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죠? 그럼 물리시험 범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은 자습하겠습니다. 시험 직전이죠. 아이가? 그리고 방과후 마지막 아이가? 28일까지잖아. 다음 주 마지막이죠. 마지막 수업은 휴강입니다. 자습. 알겠죠? 방송을 타고 혹시 교장이 아닙니다.